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고요. 완전 불야성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아니 저희 좀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기 위에서 뭐가 막 떨어집니다. 예, 삼천궁녀가 낙화암에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아우 이게 뭡니까? CG를 만들었는데 거의 뭐 위에서 뭐 이렇게 막 푸대자루로 뭐 이렇게 막 뿌리는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임준석입니다. 장안에 화제가 됐었던 뉴스가 있었어요. 동해안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과연 진짜일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좀 뭔가 사짜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이런 견해도 있었고, 또 그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산유국이 되는구나, 와 우리 아랍 형님들처럼 플렉스할 수 있겠다 라는 견해를 갖고 계셨었던 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그 전에 털을 잘못 잡아줘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단군 할아버지가 큰 턱 한번 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죠?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았대. 저쪽 중국에서 막 미세먼지 오고 그냥 확 난리가 나는데, 한편으로는 태풍도 오고 일본에서 뭐 방사능도 오고 날씨는 또 극단적이고 여기 별로 좋은 땅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도 했었어요. 여기 보니까요 댓글 쓰신 분 중에 석유도 없음. 근데 우리 석유 있대요? 글쎄요, 예, 석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단군 할아버지 좀 억울할 겁니다. 왜요? 고조선은 사실 여기가 아니었었어요. 지금 만주 쪽, 한반도 북쪽 요쪽에 이제 서해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반도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요동반도다라고 하는데, 요쪽을 요령지방, 이 요령지방 중심이 초기의 고조선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터전을 잡았었던 곳은 한반도가 아닌 것이요. 후기 중심지도 보니까 평양이래. 여기도 아니잖아. 어찌됐건 우리 남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단군 할아버지가 거기 어디니?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의 평양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 단군이 이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알려주는 상징적인 릉이 하나 있었어요. 단군릉이다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기 실제로 단군 할아버지가 묻혀있을 것 같진 않고 기념비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둔 거거든요. 1990년대에 북한의 김일성이 이 단군릉을 복원한대. 예,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건 뭐 복원이 아니라 새로 조형물을 창조해냈어요. 신도시 아파트에 있는 뭐 조형물 같기도 하고, 예, 이게 단군릉이랍니다. 고조선은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냐? 중국 한이라는 국가가 고조선을 침략을 해요. 당시 이제 중국인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건 북방에 있는 여러 유목민족들이건 다 오랑캐 나쁜 놈들, 결국 이 전투에서 고조선이 패배하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고요. 완전 불야성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아니 저희 좀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힙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서울의 힙지로라고도 불리는 곳이지요. 나만 빼고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들 경제가 어렵다는데 다들 술 먹고, 야 장난 아닙니다. 여기 힙지로라고 불리는 곳은 서울 중구 을지로를 이야기를 하죠. 서울시청역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여기를 잇는 이 대로를 을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 2호선을 을지로 순환선이다라고도 이야기했었어요. 여기를 관통하는 게 이제 2호선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서울 주요 상권별 업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들과 을지로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식음료 비중이 상당히 높죠. 맛집들 위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을지로는 뭐 서비스업 등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힙한 이런 가게들, 상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를 또한 잡고 있더라. 이 을지로는 어디서 따왔나요? 예,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그 이름. 이 을지문덕이라는 장군 이름에서 따온 거죠. 왜 을지문덕? 여기 사신 것도 아닐 텐데. 자, 때는 바야흐로 612년. 중국에 통일제국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중국은 여러 분열기를 오랫동안 거쳤었는데 여기를 통일했었던 국가가 수라는 국가예요. 수라는 국가의 양제라는 이 황제가 고구려 보니까 얘들 자꾸 우리 좀 슬슬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고구려를 완전히 절단 내려가자. 정말 기둥을 뽑고 와요. 무려 113만의 군대를 동원을 하거든요. 여러분 113만 명이다 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지금 경기도 한 수원시 정도 인구인가? 보통
광역시급 인구 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당시 고구려 인구가 한 4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0만 명 국가에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13만의 군대를 동원하면은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야? 이거 어떻게 지휘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가 결정을 합니다. 이 병력을 추리자. 30만 명의 별동대를 결성하고 고구려 도읍지 평양성으로 직접 쭉 들어가자. 그리고 수군으로 지원도 하자. 자, 그러면 보급은 어떡합니까?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무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급을 받아야 되죠. 군대 가면은 이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바로 이제 행군이죠. 개인의 장구류들을 모조리 챙긴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FM대로 했을 때는 완전군장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당연히 해봤죠. 처음 이 배낭을 멜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하루 종일 메고 가야 되는데 어깨가 부러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완전군장인데 사실 우리가 군대에서 보통 하는 완전군장은 25kg이에요. 그러니까 FM대로 하면 40kg. 얼마 전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입대 9일 된 훈련병 완전군장 뛰다가 사망이다. 땡볕인데 벌을 준다고 해가지고 완전군장을 시킨 다음에 계속 돌게 했어요. 40kg FM 이거를 메고서 하면은 너무 가혹한 행위다 라고 하는 빗발친 비난들이 막 있었죠. 자, 수나라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별동대 30만이 50kg의 보급을 지고 옵니다. 자기 보급품, 식량이랑 말 먹이까지 다 지고 온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요동에서 평양까지 가야 돼. 이건 뭐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kg을 지고 간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별동대가 평양까지 오는데 탈영병이 어마어마했대요. 자기 보급품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수나라는 고구려 적진으로 깊숙이 갑니다. 본국과 계속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쯤 되면은 전투가 있을 법도 한데 고구려 군대가 별로 없어요. 평양성까지 옵니다. 고구려 도읍지. 여기서 이제 진이 다 빠졌어요. 공격은 야야야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겠죠. 그죠? 고구려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귀공의 귀신 같은 대책은 하늘의 이치 천문을 다 꿰었고 네가 짱이다. 맨 끝에 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랴. 네가 짱이야. 이겼어 이제. 이제 돌아가. 고구려 을지문덕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당시 수나라 우중문이라는 이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게 뭐지? 느낌 싸한데? 뭔가 조로 가는 것 같은. 돌아가는 길에 살수라고 불리는 강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청천강이라는 강인데 여기에 매복한 고구려 군대가 오게 된 거죠. 바로 이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에요. 자, 그러면 을지로는 왜 을지로냔 말이죠. 때는 1882년 구식군인들의 반란으로 이뤄졌었던 이모군란. 조선 정부는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군인들 파병을 요청하거든요. 이 청나라 군인들이 바로 지금의 을지로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중국 상인들도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 서울 한복판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중국을 물리쳤었던 그걸 끄집어내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끄집어낸 거죠. 그죠? 이때는 거의 뭐 노빠꾸의 시대입니다. 중국인들 많아 그러면은 을지문덕 30만을 몰살시켰었던 그 전투. 을지로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백제 멸망 떠오르는 장면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 저기 위에서 뭐가 막 떨어집니다. 삼천궁녀가 낙화암에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이게 뭡니까? CG를 만들었는데 거의 뭐 위에서 뭐 이렇게 막 푸대자루로 뭐 이렇게 막 뿌리는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백제 국력 정도로 봤을 때 궁녀가 3,000명 정도나 될 수가 없어. 우리 집이 뭐 20평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300명이 삽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삼천궁녀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진짜로 한꺼번에 떨어지면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터져 죽어. 시체가 계속 쌓이는 거. 여기 수심이 깊지 않아요. 안 죽었나? 위에서 떨어져. 머리 깨져가지고 죽는다. 자, 백제 잘 나갈 때 한번 보죠.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진출하면서 서해바다를 자신의 영역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제는 이후에 세력이 좀 많이 약해져서 작은 영토로 축소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백제가 믿을 게 있어. 바로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형도를 보니까 이 산이 많네요.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평야가 좀 있는 데가 있네요. 바로 지금의 전라도,
충청도 일대, 그다음 경기도 일대까지 여기 지역 평야가 조금 있죠. 예, 바로 이제 백제의 영역과 많이 상당수 겹친다. 그럼 얘기는 뭐냐면요,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지. 그치? 실제로 KTX 타고 저기 호남선 쪽 타고 가다 보면요, 산이 없어. 드넓은 논, 지평선 이런 게 쫙 보이거든. 백제는 알짜배기 땅인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문화유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뭔가 고급진 뭐 있어 보이는 것들 같은 게 좀 있어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먹고 살만했다. 자, 이 백제는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형적인 요인으로 보면요,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누가? 경상도 쪽에서 신라가,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중국 당나라가 막 쳐들어오는데 먹고 살만했는데 뻥 뚫려 있네요. 예, 방어력이 좀 약한 지형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게 바로 이 아저씨가 일으켰었던 전쟁이죠. 푸틴이 일으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 그런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게 돼. 뭐냐면요, 우리는 불안하다 이거야. 나토,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미국 중심의 서방 연맹체에, 군사 연맹체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서방 세력이 이쪽으로, 우리 러시아 쪽으로, 모스크바 쪽으로 금방 온다. 사실 러시아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인류 최악의 독재자라고도 하는 히틀러가 일으켰었던 2차 세계대전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빵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했다, 이렇게 끝났다라는 게 임팩트가 제일 강해요. 자, 근데 실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국가는 따로 있어요. 바로 소련이에요. 소련이 독일 히틀러의 공격을 6탄 공세로 막아내면서 싸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편이었었는데, 당시 사망자를 보면 소련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합치면은 거의 뭐 2천만 명 넘죠.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겪었었던 게 소련이다. 그래서 당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쯤에 소련의 성비를 보면은 1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이 사람들 성비가 4대 7이에요. 남자가 4명이면은 여자가 7명.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명 중에 1명은 죽은 거야. 그치? 국가들을 집단으로 방어하자. 미국이 돈을 많이 내는데 이 유럽 애들이 돈을 안 내. 야, 너희들은 돈도 안 내고 다른 데다가 다 복지에다 쓰고 우리 미국만? 그럼 우리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한국사에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저는 다음 고려시대 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